안녕하십니까. 도담국어 심원장입니다. 오늘은 내신대비 문학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작품은 창비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이고 그 창비소라는 제목은 시조 세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작품 이색의 병시조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색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고려 유신이죠. 그러니까 먼 친구 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조선의 건국에 찬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망해버린 고려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고려 유신이라고 하고, 그 고려 유신 중에서 또 대표적인 작품이 이색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가 망함을 한탄하다라고 할 때 사자성어로 맥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를 쓰는데요. 이 맥수지탄이라는 사자성어는 크게 보면 인생무상이라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고려 유신들의 작품은 맥수지탄 인생무상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쉽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문 간단하게 들어가면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흐레라 그랬는데, 백설 자, 흰 눈이란 얘기고요. 흰 눈이 잦아진 녹아 없어진 골짜기에 구름이 머흐레라 험하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백설이라는 것 자체가 고려를 떠받쳐줄 사람들, 고려 유신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구름이라는 것은 이성계 일파. 그래서 그 신흥사대부라고도 신진사대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조선 건국의 주체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고려 유신들이 녹아 없어진 골짜기에 구름이 험하다,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반가운 매화 그랬는데, 매화라는 것은 우국지사, 그러니까 나라를 구해줄 사람은 어느 곳에 피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거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작품에서 백설이라는 것은 겨울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면, 매화라는 것은 봄이 되는 것인데,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실이 펼쳐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자, 여러분들 서리법인데 피지 않았다, 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석양 기울어가는 고려 왕조, 고려가 기울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이 기울어가는 고려 왕조에 홀로 서 있어서 갈 곳 몰라 한다. 그래서 고립무원 진퇴양난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 맥수지탄 인생무상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작품 들어가면 윤선도의 작품이 나와지네요. 윤선도 작품, 그냥 이 작품은 자연 진화가 주제다, 그냥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주제 자연 진화가 주제 아니냐, 그냥 편안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먼 산. 자, 고전 시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 기법은 서리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유법이 나와지는데, 지금 이 경우는 대유법이야, 대유법.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님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무엇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면
대비가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역시 서리법을 통해서 반갑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비교법, 보통 그 시험 문제에서 비교법이라고 나와지는데, 우리가 독서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켰을 때 대조적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 대조라는 것이 자연과 임의 대조,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누가 먼 산이 자연이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우리 사자성어 중에서 이심전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 이심전심의 경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못내 좋아한다. 자연 친화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윤선도의 병시조는 그냥 비교법을 통해서 자연 친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자성어, 이심전심의 사자성어가 나와 있다. 이 말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 사설시조가 한편 나와지네요. 사설시조. 자, 위에 것과 차이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위에 거는 34, 34, 34, 34, 35, 4, 3의 글자 수가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병시조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런 작품처럼 글자 수가 깨지고 있는 이런 작품들을 사설시조라고 하고요.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작자 미상의 작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설시조는 양반 사대부의 작품이 아니라 평민계급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평민계급들은 작가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작품 해설 들어가면 님이 오마하거늘, 시적 대상은 님이고요. 님이 오마하거늘 가톡이 왔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는다는 것은 이미 온다라는 사실에 대한 설렘, 기대감의 표현이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집안이 조금 규모가 있는 집이 되겠고, 문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가액하고, 자, 손으로서 햇빛을 가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는가 가는가 그랬는데, 오는가 가는가, 여기서는 생략되어 있는 것이 님이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님이 오는가 가는가 건너 산을 바라보니 금의 뜻 서있거날, 자, 희꺼무레하다 그런 얘기인데, 뭔가 희꺼무레한 것이 서있거늘, 그래서 바로 이 희꺼무레한 것이 서있으니까 저것이 님이로다 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 착각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착각을 했다라는 것은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해학성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아우 재밌다, 해학성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희꺼무레한 어떤 것이 서 있으니까 내가 기대감, 설렘 때문에 이것을 님이라고 착각하고 달려간다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버섯 품에 품고 쉰버섯 손에 쥐고 곰비 님비 곰비 천방 지방 천방. 잠깐 그 송골매라는 그룹의 노래 가사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버섯 품에 품고 쉰버섯 손에 쥐고, 왜냐하면 옛날 시는 잘 벗겨지니까 벗겨지지 말라고 단도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이라는 것은 의태어 음성 상징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가고요. 마른디, 정디 마른디. 그런데 땅이 질다, 땅이 마르다. 땅이 질다 마르다. 요즘은 포상도로 와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힘들 건데 옛날 도로는요, 비가 내린다든지 하면 땅이 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이 진데 마른데 가리지 말고 위렁충창 위렁충창 계속해서 의태어 음성상승가 나와 있는 거고요. 건너가서 정의말 하려고 곁눈으로 헐깃 보니, 여러분들 여기서 곁눈으로 헐깃 본다 말은 옛날 사회는 그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여성들이 애정의 표현이라든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곁눈으로 바라본다. 우리 그 민요에도 보면 정든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예, 이런 민요와 관계되는 거 옛날 그 여성의 모습이 되겠죠. 물론 정서는 당연히 반가움의 정서가 되겠지만은 여자이기 때문에 곁눈으로 헐깃 보니 이제 정체가 밝혀집니다. 작년 7월 3일 날 갈가 벗긴 주추리 3대, 주추리 3대가 이게 여러분들 사실은 이미 아니고 뭐였다고요? 주추리 3대가 살뜰이도 자, 여기서 살뜰이도라는 것은 원래 알뜰하다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얄밉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단어적 단어법이 되는 겁니다. 얄밉게도 나를 속였구나. 여러분들 단어법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집어넣어주고요. 못 쳐라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그 종장처등보는 세 글자로 이루어진 감탄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장처등보는 어휘를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개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못 쳐라 밤일시 망정이지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나지런들 남 웃길 뻔하였구나. 남을 웃길 뻔하였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주추리 3대를 보고 님이라고 생각해서 달려간다 이런 모습을 만약에 남이 보았다면 아우 쪽팔려 겸연쩍다, 아우 쪽팔려 겸연쩍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 후기 문학의 특징이 풍자와 해학이라고 했을 때 이 작품은 해학성이 두드러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조 세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시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우리가 수능식 수업을 할 때는 출제 요소에 맞춰서 작품을 읽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고 내신 국어를 할 때는 그냥 작품 자체를 이렇게 해설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신 강의이기 때문에 작품 해설 이 정도 마치고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